우리 고양이 왜 이렇게 입냄새가 심할까? 양이야, 너 오늘 간식 뭐 먹었어? 이건 좀 심한데? 단순히 간식 때문일까? 아니면 속이 좋지 않은 걸까? 비앤 애니멀 탐정단, 오늘도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출동합니다. 사건 파일, 고양이 입에서 나는 지독한 냄새.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였습니다. 보호자는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고 고양이는 보호자의 옆에서 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지독한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뭐지? 어디서 나는 냄새지? 보호자는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별다른 이상한 곳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고양이가 하품을 하자 냄새가 어디서 나는지 분명해졌습니다. 설마 네 입에서 나는 거야? 고양이의 입에서 나는 냄새. 단순히 최근에 먹은 음식 때문일까요? 아니면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걸까요? 단서를 모아 고양이 입냄새의 진실을 밝혀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서, 먹고 난 후에도 냄새가 지속된다. 보호자는 고양이가 식사를 마친 후 입냄새가 더 강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방금 밥을 먹었으니 그런 걸 거야.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냄새가 사라지지 않고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고양이는 별다른 불편한 기색 없이 행동했지만 입에서 나는 냄새는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료 냄새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게 정상인데 이상하네요. 두 번째 단서, 침을 많이 흘리고 입을 자주 핥는다. 보호자는 고양이가 유난히 침을 많이 흘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바닥에 작은 침 자국이 남아있을 정도였고 입 주변이 촉촉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또한 고양이는 평소보다 입 주변을 더 자주 핥으며 신경 쓰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침 흘리는 고양이 입,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요? 마지막 단서를 알아보겠습니다. 세 번째 단서, 사료를 먹는 속도가 느려졌다. 보호자는 고양이가 평소보다 사료를 먹는 속도가 느려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금방 먹어치울 사료를 한 알 한 알 천천히 씹어 먹고 있었습니다. 가끔 사료를 한 입 물었다가 다시 뱉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단순히 입맛이 없어서일까요? 아니면 씹을 때 통증 때문일까요? 이제 모든 단서를 모아 고양이의 입냄새의 원인을 추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서 1. 먹고 난 후에도 냄새가 지속된다. 일시적으로 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특히 강한 냄새가 나는 간식, 즉 생선이나 닭고기류 같은 간식을 먹었을 때에도 먹고 난 직후에는 조금 평소보다 좀 심한 냄새가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단순 간식 말고도 평소에는 건사료를 먹다가 가끔 습식 사료를 섭취하는 경우 사료의 잔여물이 입 안에 오래 남아있다 보니 평소보다 입냄새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말 그대로 일시적이죠. 뭔가를 먹고 일시적으로 나는 게 아니라 지속된다면 질병을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특히 치석이 쌓이면서 지속적인 구취를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 치석이라는 것 자체가 남은 음식물 찌꺼기에 세균이 합해지면서 단단한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보니까 지속적이고 꾸준한 냄새를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그 치석과 맞닿고 있는 잇몸에 염증이 심해지면서 세균까지 증식하게 됩니다. 이러한 염증이 치주염, 구내염, 치은염, 이 대표적으로 3개의 치아 질환이 있죠. 이런 염증이 있을 경우 냄새가 멈추지 않고 꾸준히 날 수 있습니다. 이빨의 문제뿐만 아니라 소화기 문제에서도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단서 2. 침을 많이 흘리고 입을 자주 핥는다. 일시적으로도 침을 많이 흘릴 수 있는데요. 우리 고양이들은 체온 조절을 할 때 이런 땀샘이 피부에 없다 보니까 침이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또한 특정 간식을 먹을 때, 예를 들면 조금 더 추루 타입이라든지 새어 나올 수 있는 간식을 먹을 경우 입 주변부에도 간식이 묻어 있다 보니까 입 주변을 정리하는 행동으로 나타나질 수 있습니다. 또한 양이들의 습관에 따라서 단순히 털 정리를 할 때 침을 조금 흘려주면서 털 정리를 하는 양이들도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정말 일시적인 거죠. 이게 대중 없이 나타난다든지
반복적으로 보여진다든지 지속된다든지 한다면 질병이 의심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잇몸 염증이 있을 때, 치주염이나 구내염이 있을 때에는 침 분비 자체가 증가하면서 넘쳐나는 침이 입 밖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침을 닦기 위해 입 주변을 핥는 행동을 반복하게 되죠. 이뿐만이 아니라 구강 내 종양이나 염증성 덩어리가 있을 경우 입 자체를 다물기가 어려워져서 그걸 삼키지 못하고 밖으로 흘리는 행동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단서 3. 사료를 먹는 속도가 느려졌다. 일시적인 경우에는 원래 먹던 사료가 아니라 새로운 사료를 바꿨을 때 이게 뭐지? 하면서 천천히 먹어가면서 음미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또한 새로운 사료가 아니더라도 우리 냥이들도 컨디션이라는 게 있죠. 그 컨디션에 따라서 입맛이 저하되거나 기분이 안 좋을 경우에는 사료를 먹는 속도가 일시적으로 느려질 수 있습니다. 다시 아이가 만족스러운 사료를 먹는다든지 아니면 기분이 좋아진다든지 하면 원래 먹는 속도대로 돌아와야 되는 게 맞는데 지속적으로 사료 먹는 속도가 느려진다면 반드시 질병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치아에 통증이 있어서 사료를 씹을 때 통증을 느끼는 경우도 평소보다 사료를 적게 또는 느리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단순 이빨이 아픈 것뿐만 아니라 구내염처럼 입 안이 아플 때에도 입 안이 부어서 천천히 먹을 수밖에 없는 행동을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심각한 위장 문제가 있을 경우 식욕이 떨어져서 평소보다 사료 먹는 속도가 느려질 수도 있겠죠. 따라서 평소에 이런 행동을 보인다면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꼭 체크해주세요. 첫 번째, 침을 유난히 많이 흘리거나 입 주변이 젖어 있는지 체크하기. 두 번째, 사료를 먹는 속도가 느려졌는지 관찰하기. 세 번째, 잇몸 색깔이 붉거나 부어 있는지 확인하기. 네 번째, 구취 외에 구토, 설사, 무기력 같은 다른 증상이 동반되는지 체크하기. 고양이 입냄새, 당연히 치석이 쌓이면서 생길 수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스케일링을 해준다든지 다시 양치를 자주 해주신다면 개선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치석이 아니라 다른 문제 때문에도 발생될 수 있다는 거 반드시 꼭 아셔야 됩니다. 고양이들은 질병을 잘 숨기는 걸 아시죠? 여러분들의 작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다음 사건 파일에서 또 다른 반려동물의 미스터리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에도 안녕.